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다들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를 누릴 능력은 관습과 오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토마스 제프슨의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묻고 자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이젠 좀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군요. 2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87년 이후 6번째 문민정부인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야가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1년은 어떨까요? 자칫 우문이 될 수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중지를 모십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새누리당 이혜원 최고위원을 연결하고 2부에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1차 조사한 산타페와 코란도 두 차종의 연비 결과에 대해서 현대차 등이 반발해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저는 제게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 정부에 기대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 박근혜 정부 1년 관련한 기사 있고요. 예. 10년 내수불황 일자리 600만 개 날렸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입니다. 월세 받는 집주인 소득세 제대로 물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이 달라졌다. 또 60대 트윗왕 친구 얻고 돈 벌고. 오늘은 제각각이네요. 헤드라인. 예, 60대 트위터왕. 이게 뭐 트위터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입니까? 뭐 그런 셈이죠. 뭐 찬양이라기보다 어쨌든 네. 헤드라인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는군요. 독특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철도 노조가 오늘 또 총파업을 하기로 했죠? 네. 어제 그 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필수 유지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오늘 지정된 시각에 따라서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철도 노조가 밝혔습니다. 이 파업 돌입 시각은 교번 근무자 가운데 열차 승무원 및 광역 전동차 승무원은 오전 4시. 이미 돌입을 했겠네요. 그리고 교대 근무자 및 일근자는 오전 9시, 고성 및 일반 기관차 승무원은 오전 9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총파업은 하루 한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코레일 측은 1,800여 명 내부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여객 열차는 100% 정상 운행을 합니다. 다만 화물 열차는 중요 화물 제외하고는 운송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이 코레일 측에서는 이번 파업을 또 총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노조의 총파업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노조 측은 지난해 여야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 정신 존중을 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풀어라. 그리고 철도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최소화하고 강제전보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파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 그리고 직위 해제 시 손실되는 임금 보전, 1인 승무원제 도입 철회 이런 것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이 이른바 그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 이 노조 측이 수용을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2013년 임금 동결, 정년 연장 불가, 징계 최소화 및 가압류 철회에 대한 이 부분도 수용 불가, 강제 전부 1인 승무,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폐합에 대한 시행, 그걸 전제로 해서만 노조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종안을 노조 측에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1인 승무는 중앙선의 일부 구간을 말하는 것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 노조 측의 민영화 철회 주장도 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코레일 측도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연대한 정권 퇴진 및 철도 의료 민영화 반대 같은 현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 성격의 정치 파업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철도 노조 측이 오늘 총파업을 앞두고 어제 야간 총회를 가졌는데 철도 민영화 반대 구호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총파업 집회에는 국제운수노련 그 사무총장도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철도산업 민영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동투쟁 함께 벌여나가겠다 그런 그 의지를 천명한다 그러는데 오늘 집회하고 연대해서 그 프랑스에서도 유럽 철도 노동자들이 동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오늘 박근혜 정부가 1주년을 맞이하는데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를 했죠.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30분 정도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경제 체질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영빈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한다고 하네요. 예. 경제혁신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현우석 부총리가 이미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일부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내수와 수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 이렇게 이 세 가지 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개혁, 공공기관 개혁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부터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제 실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를 한다 그러죠. 벤처 창업이라든가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이때보다 좀 더 진전된 또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예,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측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의 평가는 여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여당은 긍정적인 반면에 야당은 비판적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1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지지도가 50% 중반에서 60%를 상회하는 곳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민들은 외교 안보와 대북 정책에는 높은 평점을 주면서도 인사와 소통 등 내치 부분은 비판적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여야 중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혜원 최고위원을 연결하고 2부에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혜원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출정식을 하셨는데 이 서울시장 되면 무엇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경제부터 살리고 싶습니다. 예, 경제부터 살리겠다. 네. 아주 쉽고도 예, 깨끗하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 캠프를 만들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캠프도 만들었고 선거 사무실도 만들었습니다. 예. 예.
본격적인 질문을 좀 우선 드리고 서울시장 얘기는 다시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당 최고위원이신데다가 박근혜 정부 공신이니까 이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우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가 여쭤봐야죠. 이 박근혜 정부 1년 평점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한 걸로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 의견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너무 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몇 점 정도? 뭐 점수는 그렇고요. 예. 뭐 상당히 잘한 걸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A 학점 주시는 건 아니겠죠? 학점으로 그렇게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한 부분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특히 대북 관계는 굉장히 잘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심해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만 대북 관계는 굉장히 잘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 북한에 우리가 지킬 건 지킨다. 이건 분명히 했는데 개성공단도 결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도 금강산 관광이다 뭐다 북한이 많은 것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도 내주지 않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를 이뤄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잘하지 않았느냐 역대 어떤 정부보다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낸 진도는 조금 더디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 뭐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시고 또 새누리당에는 또 이혜원 의원님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저희 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예. 예. 많은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원칙적으로 추진했다 하면서 이 원칙이라는 데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의견이시죠? 예, 그런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철도노조의 파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석기 의원의 체포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원칙은 지키면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 실패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지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만기 칠남령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또 꼭 따라 붙고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인사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장관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무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정책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알아서 챙기고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장관 스스로 알아서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관을 참 정말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잘 안 보인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사가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저는 만기칠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그만 것까지 뭐 염전노예 이런 부분까지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삶이 달린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는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느냐 염전노예를 얘기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뭐 그 서울시에서 있던 분 간첩으로 내몰렸던 분 그 간첩이라고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던 부분이 일단 중국 측에서 이거는 증거가 좀 잘못된 증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도 어떤 또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리면 이게 오히려 또 삼권 분립에 대한 뭐 위반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만기 칠남형 대통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해당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후반대에서 그리고 60%를 상회하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이 경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경제 분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이제 대통령도 노력을 하시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체감하고 계시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한 데 방점을 두시는 분들은 성적을 좀 후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아직 그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좀 박하게 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정책이라는 게 뭐 노력한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박근혜 정부가 이 분야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경제 살리기에만 올인을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그 효과가 체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지표는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들 위주로 수출이 좀 나아지면 지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체감을 하는 것은 주로 서민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 효과를 체감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뭐 소위 낙수 효과가 상당히 실종됐다 이런 말에서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소위 우리 경제가 좀 양극화됐다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표는 좋아지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박차가 가해져야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와 우리 이혜훈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그 뜻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당혹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 면에서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부채 감축 그리고 개혁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알짜사산이라도 팔아서 부채를 줄이라 이렇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스공사, 석유공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자산 팔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데 이렇게 알짜자산부터 팔면 공기업 부채는 결국 갚을 자산이 전혀 없는 적자성 부채만 남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현 부총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지침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부채를 갚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채를 갚는다는 것만이 지상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알짜 재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는다. 이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을 없애서 부채를 줄여야지. 그게 진정한 부채를 줄이는 의미를 찾는 것이지. 어떻게 알짜 재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여라. 이런 말씀을 현 부총리가 하시며 그걸 공기업의 지침이라고 내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짜 재산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알짜 재산입니다. 저는 이 현 부총리의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기시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는데. 예.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두 분이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두 분만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황식 전 총리 출마를 두고 박심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이 친박계가 김 전 총리를 민다는 건데 사실 우리 이혜훈 위원이야말로 친박계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홍준표 지사께서 어느 방송에 나오셔서 친박계가 김 전 총리를 민다는 거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 친박계는 이혜원을 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첫째 이 소문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민다는 것은 김황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째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 해당행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첫째 이제 대통령께서 한 번도 그렇게 누구를 뒤에서 밀고 하시는 걸 제가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는 말을 늘 해오신 분이고 만약에 이분들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는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단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누구를 낙점해서 밀고 계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분,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플레이나 하는 분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친박친이 이미 없어진 개파를 부활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당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필패를 부르는 해당행위입니다. 예. 이런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박 신의가 이미 없어진 개파라고 하니까 예. 이것은 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군요. 예. 제가 보기엔 친박과 친이는 없어졌더라도 비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네. 정몽준 의원이든 김황식 전 총리든 아니면 우리 이혜원 의원이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가장 잘못했다고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서울시를 대권 노름판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1년 365일 24시간 올인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방금 대권에만 눈을 팔았다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봉준 의원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출마하시는 김황식 전 총리든 정몽준 의원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 대권에 중간에 이제 이번에는 대권은 보면은 3년 만에 중도 하차하고 대권 출마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도 하차하고 대권 나가실 분들은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현역 시장도 마찬가지고 출마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은 경제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시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인당 GDP가 5등입니다. 서울이 예. 1등을 해야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5등밖에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저희들 한 번 더 모셔서 후보로서의 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출발사 아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천년 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사심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소치 올림픽 막은 내리는데 이 사치 올림픽에 후유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이후 러시아 경제가 혹독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510억 달러, 약 55조 원짜리 초호화판 파티였죠. 이 소치 올림픽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보름난지 올림픽 기간 동안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미국 달러와 견져서 2%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는 주요 신흥국 통화 중에서 아르헨티나 페소와 다음으로 큰 하락률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루블화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6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8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외채의 가장 큰 채권자가 러시아 시중은행들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디폴트가 루블화 추락을 초래하고 또 러시아 외환위기까지 부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푸틴은 소치올림픽을 통해서 새롭고 강한 러시아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이룬다는 야심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올 1분기 각종 경제 수치가 지난해 4분기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 계속 혼돈 국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이 쫓겨났는데 격분한 러시아가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사전에 경고를 하고 나섰죠. 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현지 시간 MBC TV에 출연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혹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이는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분열되는 것은 이 나라나 러시아 또는 유럽,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친유럽파 야권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올렉산드르 트루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수도 키예프를 빠져나가 동부로 피신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친러시아계 거점인 크림반도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어젯밤 그에 대해서 민간인 대량 살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독일을 방문하는데 일본을 겨냥해서 2차 대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로이터 통신이 독일과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바에 따르면요.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방문할 때 특히 그 독일 방문에서 2차 세계대전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초점을 맞출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 추모지인 홀로코스트 방문을 제안했다는데요. 독일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을 즉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시 주석은 전몰 희생자를 위한 노예바흐 기념공원 방문 일정을 대체로 제안을 했는데요. 독일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2차 대전과 관련해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입장이라서 이 같은 방문 일정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여야 중진들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1부에서 새누리당 이혜원 최고위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순서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김진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출마 선언하시고 지금 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캠프를 만드셨습니까? 지금 캠프는 저희가 아직 못 만들고요. 예. 그냥 준비 사무실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혜원 최고위원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복지 시스템을 저희가 어깨동무 복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우리 경기도에 많은 종교단체 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잘 네트워킹 해가지고 복지의 최종 수요자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면담하고 방문해서 그 복지 수요자들에게 이 복지 전달 체계를 잘 갖추어서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막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은 예산 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1년 평점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제 종합적으로는 외교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치면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생 경제가 MB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오히려 나아진 게 없다.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실업 문제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전세금이 78주째 상승하는 이렇게 민생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불신감이 팽배해 있죠. 경제민주화라든가 각종 보육복지 공약을 계속 후퇴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통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문제입니다. 야당이나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 권력기관 그 개인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감욕하고 그리고 이제 철도 노조 문제라든가 하는 데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그냥 공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히려 사회 불안을 더 가속시켰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불안, 불통, 불신으로 점철된 산불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이시나 이 김한길 당대표나 똑같이 이제 불통, 불신, 불안, 산불 정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또 시각에 따라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통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예컨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사과만 계속 요구하고 대통령이 밥 먹지 않은데도 밥 먹기 싫다고 하는 것, 이건 야당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야당이 여러 차례 제의했는데 예. 그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만나서 막상 어렵게 만나서는 일방적으로 당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벌써 작년 일찍이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들을 수렴하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던 검찰 내 수사기관들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등 사실상 다 해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또 그래서 경실련이 조사한 우리 지식인들의 반응이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답한 사람이 54.8%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과거 정권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이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가 50%대 후반에서부터 60%를 상회하는 곳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 대체로 외교안보 문제, 대북 정책은 잘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교안보는 잘했다. 이 점에는 동의하시죠?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외교는 전반적으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보면 잘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 행보를 한중 외교나 한미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민주당 지지도는 또 예상외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까 그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으로 비치면서 표류감을 이 장시간 준 것이 이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반사적 이익이 되었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신 지지율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2012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꼭 정권을 교체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그걸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음 큰 선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야만 지지율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정치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대안이 제시되니까 그래서 야권에 대한 지지 세력이 절반으로 갈라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민생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는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한길 대표가 계속해서 당과 정치의 혁신을 지금 1탄, 2탄, 3탄 발표하면서 추진해 가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의지를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느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많은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대한정당으로서의 우리 60년 전통의 야당의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1년간 평가에서 이 진영에 따라서 제일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경제 분야인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야당의 경제통이신데 아까 낙제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복지 공약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약속을 깼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단추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적어도 한 100개 정도를 골라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국민들도 100%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요한 공약들을 당장 1년 내에 못하면 몇 년 내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해서 정치의 근본은 신뢰 아닙니까? 예. 신뢰를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모든 복지 공약에 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한다고 자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MB 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9%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만 더 떨어져서 2.8%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이것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우리 경제 여건이나 현실에서 볼 때 잘 맞지 않는 잘못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박근혜 정부가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소위 줄크세라고 하는 것이 10대 재벌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경제 정책 운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계속 심화돼서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10대 재벌의 내부 유보 이익이 무려 72조나 6개월 사이에 늘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고 이렇게 당황하니까 이제 느닷없이 집권 2년 차에 경제 혁신이다 오늘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를 끌어내는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더디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MB정부 5년이 그걸 수치적으로 입증하고 있고요. 지난 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소위 낙수 효과에 기대해서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 또 국민들까지 그 낙수 효과가 생겨서 다 잘 살게 될 거다라는 아름묵 경제가 IMF 이후 구들장이 고장나갖고 듣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지나친 경제의 집중을 막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고요. 창조 경제도 강조하지만은 그러면 창조 경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자연과학과 인문학,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시장 여건을 갖추느냐. 특히 우수한 인력들이 앞다투어 삼성 같은 인류 기업에만 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풍토를 어떻게 창업을 촉진하는 거로 바꿔줄 거냐. 이건 금융혁신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많이 걸었거든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 좀 나아지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나빠지니까 지금 이제 민생이 불안해지는 거죠.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다른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짧게 좀 구하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신당과 후보 단일화, 이 연대가 필연적일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현역인 서울시장, 인천시장 이것 대신에 경기도를 안철수 신당에 양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른바 주고받기식인데요. 예,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이 서울시장까지 뽑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경기도민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정치 공급자들끼리 저희들끼리 당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는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저와 유시민의 경쟁에서 보여줬듯이 실패했고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것보다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은 낮지만 그러나 후보 경쟁력은 뒤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 그러면 그 후보들 중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고 끼웃거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큰 선거로 갈수록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대개 5% 내로 좁혀지고 3위는 5% 내의 득표밖에 못하는 게 지금까지의 표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 원혜영 의원, 그 당내에 있는 원혜영 의원, 그리고 당 밖에서 안철수 신당에서 영입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예,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이 세 분이 경선하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당연히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후보를 골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김상곤 교육감이 신중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로 꼭 나오겠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김상곤 교수감의 혁신교육 정책을 우리 당에서 좋은 협력 관계로 지지해 드렸으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내 경선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의 방법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트.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수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